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찾거나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계시나요? 윈도우에서 저장 공간을 확인하고 파일을 찾거나 관리를 위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필수 기능이 파일 탐색기입니다. 지금부터 파일 탐색기의 유용한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시고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이 기본 화면이죠. 여기서 제일 하단에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폴더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콘 표시가 파일 탐색기가 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에 드라이브라든지 또는 즐겨찾기, 네트워크 메뉴들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은 그 해당 내용들을 실제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즐겨찾기 부분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자주 사용했던 폴더라든지 또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걸 열어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 폴더들이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한 폴더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최근에 사용한 파일 열어보시면 제가 최근에 열어봤던 여러 가지 파일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혼자서 컴퓨터를 썼을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일 경우에는 내가 자주 사용했던 폴더라든지 또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 실행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했던 거를 누군가 본다 그러면 굉장히 찝찝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바로가기들은 전부 삭제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은 실제 파일이 아니고요, 바로가기입니다. 자, 이 경로만 기록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위치에 파일이나 폴더가 있는지. 자,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열어봤던 거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지우고자 한다면, 자, 여기에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요. 메뉴에서 즐겨찾기 제거라고 있죠. 이 즐겨찾기 제거를 해주시면 해당 폴더 바로가기가 지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폴더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바로가기에서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운다고 파일까지 같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사용한 파일도 내가 열어봤던 파일들을 누군가 또 열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우측 버튼 눌러서 즐겨찾기에서 제거해 주게 되면 해당 파일은 제거가 되겠죠. 자, 여러 명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에서는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 우측 버튼 눌러서 즐겨찾기에서 제거하면 한꺼번에 여러 개도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폴더도 마찬가지로 바로가기를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를 이용하신다든지 그 외에 구글 드라이브 같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경우 여기에 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파일을 보여주게 되겠죠. 만약에 구글 드라이브 이용하시면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도 같이 뜨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PC라고 나오죠.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3D 개체 같은 거는 넘어가고요. 다운로드죠.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들은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언제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전부 다 나오게 되죠. 만약에 이거를 지우지 않았다면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또 열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은 한 번씩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인터넷을 쓰다 보면 다운받는 파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이게 계속 적체가 되면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브라우저 속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필요 없는 것들은 전체 선택을 하셔서 우측 버튼 누르셔서 삭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운받은 것들을 언젠가 또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장을 해 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download.zip으로 압축을 해 두시면 나중에 저장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 열어서 해당 파일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문서, 사진 이렇게 세 가지 폴더가 나오죠. 동영상은 내가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다른 폴더에 넣지 않고 이 폴더에 넣어놨을 경우 윈도우에서 자체적으로 찾아주니까 훨씬 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데에 넣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동영상 같은 것들은 여기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서나 사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폴더에 넣어놨는데 개인이 혼자만 쓰시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진 폴더, 동영상 폴더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저장을 해놓다 보면 사진이 어디 있는지 동영상이 어디 있는지 다 찾아야 되고 복잡하고 귀찮죠. 하지만 이런 데다 한꺼번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찾거나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음악도 여기 한꺼번에 몰아서 넣어주시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는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플레이어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미디어 플레이어 실행해 볼게요. 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있네요. 자,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음악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여기 음악 폴더에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그 폴더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넣어놓으시면 여기에 자동 재생도 할 수 있고요. 반복 재생, 랜덤 플레이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하겠죠. 이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을 하시면 컴퓨터 켜놓으시는 상태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음악들을 다양하게 플레이 해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C 드라이브와 E 드라이브 두 개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 PC를 누르면 전부 나오는 두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내 PC를 누르게 되면 폴더부터 장치 및 드라이브까지 전부 나오죠. 자, 지금 보면 드라이브가 몇 개가 달려 있는데요. C와 E가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입니다. 저장 공간이 되겠죠. 자, 이 C 드라이브는 주로 OS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인데 여러분이 드라이브가 한 개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C 드라이브에다가 뭐 다른 것도 저장하고 여러 가지 저장하고 한꺼번에 다 이용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C 드라이브에는 OS만 설치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저장을 해놓고 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폴더나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때 바탕화면에 안 넣고 이렇게 드라이브에 넣게 되는데 C 드라이브는 되도록이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드라이브를 하나 더 설치를 하신 다음 뭐 E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같은 걸로 설치하셔서 거기에다가 복사해서 저장하기 위한 파일이나 폴더들은 이 드라이브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장용, OS용 이렇게 두 개를 쓰시면 컴퓨터를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C 드라이브를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에 시스템 파일들이 있어요. 이 OS에 필요한 뭐 템프라든지 윈도우, 프로그램 파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사용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파일이나 폴더를 이런 데 막 저장을 해 놓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해서 지워버리는 수가 생기죠. 자, 그러면 컴퓨터가 먹통되는 거예요. 시동했는데 갑자기 뭐 멈춘다든지 파일이 없다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 잘못해서 지워서 그러신 거예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C 드라이브는 그대로 놔두시라는 거죠. 자, 혹시나 드라이브를 새로 설치할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되실 경우에는 C 드라이브 같이 하나만 있을 때 파티션을 나누는 기능이 있죠. 이 파티션을 나눠서 두 개로 분리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는 하나만 달려 있더라도 가상으로 두 개로 나눈 다음 따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H 드라이브는 USB예요. 여러분들이 USB 드라이브를 꽂든지 외장 하드디스크를 꼽으시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알파벳이 증가가 되면서 설치한 드라이브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DVD RW가 달려 있어서 CD 있죠? 그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D 드라이브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CD나 DVD 드라이브가 안 달려 있으면 이건 나오지 않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돼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상단 메뉴를 보시면 컴퓨터라고 있죠. 이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름 바꾸기, 미디어 서버 연결,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일단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여기서 조절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자, 보기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콘 조절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하죠. 자, 이런 아이콘들이 작아서 보기 힘드실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큰 아이콘으로 바꿔주면 시원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드라이브만 나오게 되지만 자, 만약에 제가 이런 폴더를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들어왔어요. 자, 사진들이 쭉 들어가 있는 사진 폴더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오죠.
자, 보기에 가시면 큰 아이콘으로 주면 여기서도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이 아이콘 크기가 보통이나 작은 아이콘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파일을 선택을 해줘야지만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때 여기서 확인을 할 때 좀 더 사이즈를 크게 보시려면 여기는 스크롤 부분에 마우스를 얹으시고요. 자, 여기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좀 키워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크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게 싫으시면 바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보기에서 큰 아이콘이나 아주 큰 아이콘 이렇게 주시면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도 대충 무슨 사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꼭 누르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부 확인을 해보고 해당 사진이 필요할 경우 그 사진 클릭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보기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세히 내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만 쓰면 되지 이런 자세히는 왜 쓸까요? 이 자세히로 설정을 하게 되면 파일의 이름, 생성된 날짜, 그 다음에 그 파일의 유형, 크기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은 옆으로 좀 더 늘렸을 때 이 위에 우측 버튼을 눌러서 만든 날짜라든지 수정 날짜, 찍은 날짜, 사진 크기 이런 것들도 전부 확인이 가능해요. 사진 크기를 주시게 되면 해당 파일에 들어가서 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사진 크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 확인을 할 때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섞여 있을 경우 어떤 파일인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문서 파일이라든지 이런 사진 파일 JPG라든지 이런 파일들의 확장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크기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시면 됩니다. 태그 같은 거 다 빼셔도 되고요. 크기도 뺄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이름 순으로 돼 있어요. 1, 2, 2, 2, 2, 5 이렇게 쭉 이름 순으로 돼 있죠. 저는 지금 숫자기 때문에 숫자 순으로 나오지만 만약에 영문이나 한글일 경우에는 알파벳이나 기억 니은 순으로 쭉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눌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알파벳 W부터 쭉 나오죠. 이 순서를 어떤 걸 위로 올릴지를 결정을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누르면 계속 바뀌게 되겠죠. 이건 편리한 대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날짜도 눌러주시면 날짜 순으로 나오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10월 26일부터 점점점 날짜가 작아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번에는 6월 4일부터 또 날짜가 증가하게 되죠. 자, 그 대신 앞에 연도가 붙어 있으니까 연도 기준으로 해서 날짜 기준으로 쭉 나오게 되겠어요. 그리고 유형이나 크기도 순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제일 큰 거를 먼저 보여주고 점점 작아지죠. 자, 이것도 누르시면 반대로 보여주게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이 보기에 있는 분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태여 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니까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탐색창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자, 이런 것들은 여기 보기에 가시면 탐색창이라고 있죠. 미리 보기 창, 세부 정보 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보기 창을 끄면 미리 보기 창 없어지죠? 근데 미리 보기 창은 있는 게 좋아요. 보시기가 더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세부 정보 창은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의 정보가 다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을 찍은 날짜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제목이라든지 뭘로 찍었는지, 자, 니콘 D5100으로 찍었네요. 이것까지 전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F 몇인지, 셔터 스피드, 초점, 거리 이런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문서 파일도 전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여기 있는 세부 정보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파일을 찾을 건지에 따라서 둘 중에 편리한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사진 도구가 있죠. 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는 폴더일 경우에는 사진 도구가 떠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냥 폴더일 경우에는 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버라고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사진이 없죠. 자, 보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좀 전과 같이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에 들어갔을 경우, 자, 그때는 사진 도구라는 메뉴가 하나 더 생겼죠. 자, 그 다음은 영상이 있는 폴더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 도구라고 나오죠.
해당 폴더에 있는 파일들의 내용이 무엇냐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메뉴도 바뀌게 됩니다. 자, 포토 들어가 보시면 사진 도구라고 나오고요. 눌러보면 슬라이드 쇼가 가능하죠. 그럼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사진들을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쇼로 한꺼번에 보여주게 되죠.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ESC 키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이게 슬라이드 쇼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배경으로 설정도 있죠. 자,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경 설정도 가능하고요. 자, 사진이 잘못 저장돼서 누워있는 사진이어야 되는데 서 있다거나 또는 그런 반대의 경우에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해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프로그램 열어서 이용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여기서 오른쪽으로 회전, 그렇죠? 왼쪽으로 회전,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이 들어가 있는 폴더일 경우에는 상단에 메뉴가 비디오 도구로 바뀌죠. 자, 눌러보시면 재생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재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영상들을 한 폴더에 넣고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재생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폴더 하나에 넣어놓고요. 비디오 도구에 가서 모두 재생 누르시면 전체가 플레이가 되겠고요. 내가 원하는 파일만 플레이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하신 다음 그 다음에 재생 버튼 누르면 이 파일들만 재생이 되게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탐색기가 의외로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유용한 기능들이 많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탐색기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자, 여러분이 USB 같은 걸 외부에서 이용을 하시고 내 컴퓨터에 USB를 꽂고 그 USB를 열으실 때 USB가 자동으로 열겠냐고 나오죠. 그때는 절대 자동으로 열지 마시고요. 탐색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탐색기로 들어오신 다음에 해당 USB의 우측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메뉴에 보시게 되면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검사라고 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약이나 V3가 있으시면 알약으로 검사하기, V3로 검사하기 이런 메뉴가 뜰 거고요. 자,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윈도우의 기본 바이러스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디펜더로 검사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검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검사 옵션 나오고요. 검사하게 되죠. 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에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격리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를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여는 순간 바이러스가 이 USB에 있을 때 바로 감염이 되게 되는 거죠. 절대 이 USB를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이렇게 누르는 건 상관없지만 더블 클릭해서 여시는 순간 바로 감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용을 하실 때 꼭 이 탐색기에서 여신 다음 우측 버튼에서 디펜더로 꼭 검사하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특히나 뭐 PC방, 공용 컴퓨터 이런 데서 USB를 꽂아서 이용을 하셨을 때는 내 컴퓨터에 왔을 때 꼭 이렇게 한 번씩 검사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의 파일 탐색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